너네 내가 놀기만 할 줄 알았지? 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샥을 정의를 해보면은 심한 출혈, 광범위한 외상 또는 화상, 또 중증의 심근경색증, 현저한 폐색전증 등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임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최종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조직 내에 관류 저하나 산소화가 감소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으로 가는 산소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쇼크가 일어나면 조직의 저산소증, 하이폭시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쇼크는 원인에 따라서 카디오제닉 쇼크, 심장성 쇼크하고 하이포볼레믹 쇼크에서 저혈량성 쇼크, 그 다음에 septic 쇼크에서 전신성, 폐혈성 쇼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심장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펌프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심박출량이 저하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광범위한 심근경색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고요. 심실성 부정맥이라든지 외인성 압박, 폐색전증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혈량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순환 혈액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일어나는 쇼크인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으로는 심한 출혈, 사고로 인한 출혈이나 위장관계 쪽에 매시브한 블리딩이 일어날 수 있죠. 또 화상 부위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심한 외상 시에 수분 손실 등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혈류량이 저하되고요. 또 심한 구토나 설사로 인해 가지고 위장관계에서의 수분 소실이 심박출량 저하로 이어지면서 쇼크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신성 염증과 관련된 쇼크인데요. 세균 감염이라든지 화상, 외상, 췌장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쇼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그램 양성세균 감염이나 그람 음성세균 감염 시에 뇌독소 혈증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폐혈성 쇼크의 발병 기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쇼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산소 공급이 저하되거나 혈압이 저하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혈액 내에는 세균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균이 침범해서 전신의 혈액을 따라서 돌다 보면은 septic shock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뇌독소를 생성하는 그람 음성균이나 기타 세균이 감염이 되면 이에 대한 면역 반응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 미생물이 직접적으로 이 뉴트로필이나 아니면 모노사이트, 마크로파지죠.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알파나 인터루킨 1을 분비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컴플리먼트를 액티베이션 시킴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엔도셀리알 셀을 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활성화된 엔도셀리알 셀 같은 경우에는 인터루킨 6나 인터루킨 8 등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분비를 해서 이 백혈구라든지 호중구를 리크루트먼트를 하게 되죠. 이렇게 리크루트먼트 된 호중구가 ROS를 생성을 함으로 인해서 혈관 내피 세포를 손상을 유발시킵니다. 결과적으로는 혈관 이완과 그 다음에 혈관 투과도를 이렇게 증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팩터 12와 같은 그 혈액 응고 인자들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 응고와 관련된 팩터들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 응고가 잘 되게 하고요. 또 염증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이 미세 혈전을 유발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티슈의 이스케미아, 허혈을 유발시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 멀티 올간 페일리어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폐혈성 쇼크의 병인론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LPS가 저농도일 때는 모노사이트나 마크로파지, 뉴트로필과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엔도셀리알 셀을 활성화시키고요, 또 컴플리먼트를 또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로컬 인플라메이션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감염원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양이 이제 중증도로 넘어가게 되면 다량의 LPS와 함께 뭐 NO라든지 아니면 PAF 같은 혈소판 활성 인자,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통해 가지고 전신적으로 피버를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액티브 페이지 리액턴트들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호중구의 양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현상을 나타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다량의 LPS가 노출될 경우에는 이 혈관 내피세포가 좀 응고를 좀 잘할 수 있는 형태로 향응고적 경향을 띠게 되면서 전신적으로 혈관의 확장을 유발시키게 돼서 이 카디악 아웃풋을 감소시키고요, 말초 저항을 감소시키고, 또 크게는 파종성 혈관의 응고는 DIC를 발생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엔 septic shock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쇼크의 단계를 살펴보면 비진행성 또는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진행성 단계, 마지막으로 비가역적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진행성 또는 초기 단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계에서는 조직으로 가는 산소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상 기전이 주로 작동합니다. 조직에 산소가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바이탈 올간 쪽에 혈액을 보내고요, 난 바이탈 올간 쪽에는 혈액을 적게 보내게 됩니다. 이 시기의 피부는 혈관 수축 현상에 의해서 창백하고 차가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피부가 난 바이탈 올간이기 때문에 혈액이 다소 적게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폐혈성 쇼크에서는 전반적으로 혈관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가 불구스름하고 따뜻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이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성 단계인데요, 쇼크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보상 기전이 적절하게 보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되면 광범위한 조직 내 저산소증이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조직 관류 저하와 순환 불균형, 대사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무산소 해당 작용이 일어나서 젖산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죠. 따라서 혈액 내 젖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pH가 높아져서 대사성 산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혈관 운동 신경 반응을 무디게 하고요, 소동맥을 확장시키고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또 미세혈관 내에 고여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심박출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내피세포의 무산소성 상해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DIC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가역적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장기 손상과 심한 대사작용으로 인해서 회복 또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급성 세뇨관 괴사와 심부전 등으로 소변을 생산할 수가 없고요, 임상적으로 악순환이 일어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